예,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영식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 신화창조분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손 들어볼까? 신화창조분. 역시. 반갑습니다.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아가씨를 봤는데 이상형 말했어요. 그래서 이원에서 봤어요. 그 때문에 이게 저희 따로 모듈을 톡도 우리 노래 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저희 예전에 그 동환 씨랑 그 제가 조류인간이라는 작품을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상당수 또 계실 것 같은데 그날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희 그 신화창조의 수준에 저 기자 간담회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 아이돌 팀들이 구성된 어떤 그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 신화창조의 수준이 가장 높았던 나이들이 많아서요. 지식도 풍부해요. 지식 공부하고 아주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작품은 저희 동환 씨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저 혼자 사는 저 느낌과 이게 나름 웃자고 만든 건데 동환 씨가 실제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낯설지 않고 되게 배는 괜찮은데? 저는 배가 부셔가지고. 화장실 제가 얘기를 좀. 네. 잘 봤죠? 네. 어땠어요? 어떤 점이 좋았죠? 네? 오빠랑 나온 적 있어요. 첫 번째 얘기 재밌지 않았어요? 우리 귀여운 친구들도 나오고. 떡볶이와 인권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죠? 저는 사실 첫 번째 작품 보면서 되게 오히려 감동을 받았었어요.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봤는데 당연한 것들을 이렇게 당연히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과 또 우리 사람들이 있어서 새 감독님들이 이런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떡볶이를 왜 참지 못하냐? 학교 끝나고 먹으면 되지 않냐? 다른 질문하시면 맞아. 왜 못 참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이 영화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게 제가 과장상인 것 같죠? 보일까봐 실제로 그 떡볶이를 먹게 하냐 못하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런지 그리고 왜 개개인의 어떤 욕망을 학교 내에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이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학생들이 자신의 의도를 소통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떡볶이 뭐 끝나고 먹을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그냥 일방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매점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쉬는 시간에 먹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도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 소통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어떤 그 장이 플래시로 그만 쳤으면 어지러워 지금 잠깐.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권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단순히 뭐 또 1시간 참여, 2시간 참여 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질문 받을까요? 질문 있어요? 네, 저기 파란색 옷 있는데. 네. 영화 촬영하면서 가방
입고 있던 거 안에 뭐 들어있었어? 안에 뭐 들어있었나? 옷도. 그 운동 이렇게 갈아입을 옷 네. 이게 나대랑 네. 옷이 진짜로 있었어요. 네, 옷이 들어있었네요. 뭐, 저도 못 열어봤거든요. 뭐 무기 같은 게 있어요. 네, 앞에 세 번째. 그 영화 내용이요. 네. 전체적으로 그 사회에서 대변하는 그런 세계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정확히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그러니까 인권 영화인데 그 인권이라기보다 조금 전체적인 요즘 사회 이슈 그런 걸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점을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아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시리즈를 한 지 꽤 됐어요. 10년 됐어요. 거의 20년이 다 되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감독님들이 이미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영화들을 만드셨는데 저는 약간 좀 포괄적인 인권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싶었어요. 우리 인간의 권리가 무엇이냐, 좀 인간의 삶이 무엇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아요. 여러분들 자전거도 타고 킥보드도 타고 걸어다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여러분들 욕망을 풀면서 사는 삶의 양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시골 마을에 KTX가 들어와요. 그럼 그 KTX를 자전거 타던 사람, 걸어가던 사람, 킥보드 타는 사람 다 타야 돼요. 그거를 누가 결정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타면 그만이지 않냐? 떡볶이 뭐 몇 시간 참으면 그만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결정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극장에서 영화 보시는데요. 극장 밤마다 분기별 목표치가 있어요. 관객수가 정해져 있어요. 목표한 거를. 모든 그 기업체에서 분기별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결정하면은 그 목표치의 70%는 달성이 돼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사실 굉장히 많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킥보드를 타고 걸어가는 선택을 스스로 선택을 하던 사람들이 KTX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 선택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게 세대를 넘어가면은 자전거를 타던 시대와 킥보드를 타던 시대를 잊어먹어요. 그리고 KTX의 쿠폰 하나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시대로 이미 온 거예요. 저번 주에 사실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 전통시장에 가거나 뭐 가게에 갔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소비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삶의 일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삶은 각 소비단이 소비 개체, 누군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목표로 설정한 그 숫자의 개별적인 단위로 돼버린 시대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나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바로 태어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욕망이 갖고 있고 그 욕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회를 주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그런 사회를 돌입했고 그런 사회. 내가 왜 스트레스 받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인가? 내가 돈이 없어서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의 욕망이 정말 100사람 있으면 100가지 욕망을 갖고 있는 건데 각자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알 기회도 없고 훈련받을 기회도 처음부터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떡볶이 학생들처럼. 왜 떡볶이를 100만큼 먹고 싶은 학생이 있고 1만큼 먹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왜 정말 기자들이 그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 떡볶이 학교 끝날 때를 못 참냐? 그거는 떡볶이를 먹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그 욕망이 100인 사람이 있고 1인인 사람인데 10이 적당하다고 그 욕망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결정해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10에 맞추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욕망을 태어날 때부터 제지받고 제한받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 그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박수 한번. 너무 보기 얘기네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디태치먼트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디태치먼트라고 에드리안 브로디가 선생님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은 그 언론 플레이와 조장되어 있는 공포와 또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중심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티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정하지 않아요. 수많은 방관자들이 덫을 놓고 우리가 걸리길 기다리고 또 우리가 그 물건들을 사고 보고 또 그 집단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조종되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정말 몇몇의 사람들을 빼고는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에 너무 구속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게 사실은 문자가 만든 건데 좀 네. 슬픈 얘기는 저항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지만 젖은 나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갖고 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 비겁함. 엄청난 거대감을 막 쏟아붓고 하는 건데 엄청나 우리 독립할 거야 하지만은 독립할 의지 이미 없고 젖은 나처럼 살라고 그러고 독립의 그날을 위해서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이 무엇이고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이 이제 여러분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또 기성세대이기도 해요. 이제 사회를 움직이는 구성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겁해지지 말아야 돼요, 정말. 사실 이제 많은 방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큰 기업의 마케터들, 마케팅 디렉터들, 또 큰 기업의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또 조종하고 있는데, 방관자 입장으로서 조종하고 있는데, 이게 참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섬에서 교사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댓글들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사건들을 방관했던 그 주변 사람들을 되게 멸시하고 있거든요. 김봉남 살인 사건의 결말에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도 방관자에서 방관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도 하는데, 스스로가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게 가장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았다. 다음 글로 갈게요. 예약 하나. 너는 저기 할머니한테 안 가고 왜? 여기 받고. 아니 저기. 갈게요. 그 다음으로 갈게요. 저기. 저기 갔다가 갈게요. 네, 영화 어려우면서도 재밌게 잘 봤고요. 먼저 동환 오빠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네. 이 우민이라는 역할에 을 하고 소화하기 이렇다 할 준비나 노력 같은 걸 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환 오빠랑 감독님께 같이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 영화의 뭐 반전 포인트처럼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주요 장면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는 제가 막 캐릭터 연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안 했던 게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술을 많이 먹었어요, 동네에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여쭤봤고요. 크게 덧붙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비틀어질까봐 캐릭터가 대본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하고 감독님이 어떻게 디렉하시는지 현장에서 잘 해야지 싶었는데 그냥 막 빨리 찍으셔가지고 정신없이 찍었죠. 하지만 저는 아주 잘했습니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독님 그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동환 오빠 열심히 보시면 동환 씨가 여러분 이게 신화창조 분들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그 사석에서도 진지와 개그를 오가잖아요. 동환 씨의 캐릭터를 이 영화의 톤앤 매너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동환 씨랑 하려고 그랬어요. 동환 씨가 사석에서 많이 만나고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아서 자주 보고 기회가 되면 조금 이렇게 좀 부담 없는 작품으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인권위에서 제안이 와서 처음부터 무조건 뭘 할지도 안 정하고 동환 씨랑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저도 동환 씨가 평소 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석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정말 이런 그 음모론 사실 좀 좋아하고 또 순간적으로 깊이 빠지고 누가 얘기하면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혼자 티 안 나게 살아가고 있고 그게 많이 저는 이것도 동안 오빠 열심히 계속 따라가는 팔로우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정확하게 맞춰 보여드려요. 제가 말하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여기 받아요. 네, 앞에는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려요. 네, 이게 궁금했던 게 국중의 나의 오미인데, 오미인데. 민호를 떠올리는 그건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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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그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지금 현 사회가 그런 걸 강요하고 있다. 그런 것들. 기성세대들이 저는 나에게처럼 살아라. 아무 의견도 내지 말아라. 줄을 이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점점 저는 저한테 질문한 거죠. 감독님한테 질문. 제 생각을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일본을 되게 좋아하고 일본어 공부도 많이 했고 친구들도 사귀고 자꾸 가지만 가끔 소름 끼치도록 좀 무서운 게 그 일본에서는 정부의 통제에 따르는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장점이 되게 많아요. 네. 선장은 한 명이고 그 한 명을 따라가야지 이제 나라가 움직이니까 장점은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봐야 될 텐데 그게 안 흘러가고 있고 계속 몇십 년 전처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단 몇 프로를 위해서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그냥 복시하길 원하는 분위기가 자꾸 조성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들이 일본 갈 때마다 자꾸 안 보이고 그거를 좀 왜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들을 느낄 때마다 소름이 돋고 한국도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 완전 자본주의도 아니면서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좀 소름 끼칠 때가 있는데 질문이 뭐였죠? 오민. 그래서 어쨌든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러지 말자는 의미지 그렇게 통제 당하는 게
뭐 그렇게 느끼셨는데 지금 마땅한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네. 저는 여러 번 여러분 보신 거예요? 아, 타들어가는 나뭇가지처럼 사세요. 아, 그것도 인사. 민들레 씨. 민들레 씨, 민들레. 여러분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서 조직 안에 살아보면 그 대사가 이제 의미를 알 거예요. 젖은 낙엽 중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5년 안에 그 갈등을 하게 돼요. 내가 민들레 호시가 돼서 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홀로 나 홀로 바람을 타고 떠다닐 것인가, 젖은 낙엽처럼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있어요. 그 갈등을 100% 하게 됩니다. 맨 뒤에 괜찮으시겠어요? 맨 뒤. 천천히 가세요. 저희 딴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화장실 화장실 들고 가셔야 계셔야 돼요. 돼요. 네, 빨리 가세요. 끼지 마세요. 자빠집니다. 예쁜 치마 입고 자빠지면 얼레리 꼴레리. 그럼 네, 질문 해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나오면 고함을 좀 질러주세요. 자, 고함 시작. 할 수 있어. 시작. 박도경이 나쁘죠. 박도경이 나쁘죠. 박도경이랑 에릭이랑 비슷하냐는 질문을 요즘 많이 받는데 진짜로 그런 식이에요. 성격이 매력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박도경은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저 패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요즘 또 오해합니다. 저분이 TV를 잘 안 보세요. 집에 TV가 없어요. 네, 뭐라고요? 메모를 해왔다고요? 본인 모르고 계시는데. 네, 질문하세요. 마이크 좀 주시죠.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마이크 사올 걸. 소리 질러주세요. 영화 마지막에 보자. 누가 나오죠? 표현의 자유요? 어떤 식으로든 제한이 들어가면 자유는 아니죠, 사실. 제한이 있으면 그걸 정도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대량화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와 다른 타인의 삶에 어떤 해를 가하는 것과는 사실 분리돼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개개인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죠. 네. 그 표현의 자유는 무한대여야 되고요. 그에 상응하는 개개인의 의식 수준도 무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마이크 안 되는데요. 말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보고 나서 그러니까 감독님과 배우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든 생각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형태가 없는 어떤 감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과대망상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그렇게 과대망상자가 되다 보면 결국은 끝없는 그 의심을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사람 책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예비군 훈련 맨날 듣는데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뭐 미래는 없다. 그 역사는 반복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방관하면 치고 들어오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추가하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그렇게 방관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의심을 하면서 결국 얻게 되는 거는 개인의 그러니까 목적이 개인의 행복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저와 주변인들의 행복이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방관해야 돼요. 특히나 내가 뭐 뭔가를 얻었을 때 기득권자들의 특징인데 감독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데 기득권자들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화내지도 않고 방관해요 그냥. 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득권자들끼리만 대화를 하죠. 절대 욕도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가진 게 없고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은 흥분하고 열을 내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근데 그 경계의 끈을 놓치는 순간 기득권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크게 입게 됩니다. 나 왜 이렇게 진지하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인가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영화에서 이제 패러디 한 장면이 이제 매트릭스에서 빨간 양, 파란 양이잖아요. 원스가 매트릭스에 안 깨어나고 네오가 매트릭스 안에서 사는 게 개인의 행복에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인간적인 삶이 아니고 삶의 행복. 무슨 여러분들 폰 하나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사실 그거가 단순히 내 개인의 행복 이상이란 거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 약간 조금 더 보태자면은 혹시 마이클 모어의 시코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시코라든가 볼링 포 컬럼바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쪽 통계 규제 문제라든가 보호 문제에 관해서 좀 나와요. 근데 지금 그게 꽤 된 영화인데 우리나라 현실이랑 소름 끼치게 되게 약간 다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경계에 관한 의심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분이 선택해 주시죠. 수많은 미녀들이 나는 당신으로 하겠어. 네. 제일 빨리 드셨어요. 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영화 끝에서 이제 땅을 사고 있다고 하는 크게 말해주세요. 네네. 땅을 사고 있다. 땅을 사고 있는데 국립공원이죠. 네. 그런 걸 떠나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뭔가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뭐 정부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감독님이 생각하고 계신 비슷한 세계가 어떤 건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제 진짜 어른이 돼서 그렇지 어떤 이상적인 걸 만들고 싶으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걸 좀 알려주시면 영화 속에서는 그 박사님도 전혀 그 이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죠. 없으니까 국립공원에다 땅을 사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정부도 없애겠다 그러면서 뭐 정부를 구성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죠. 가끔 개인적으로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전혀 다른 국가 체제를 지금 현재 21세기에서 어느 세계 어딜 가서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공상을 해봤는데 이미 자본과 물류와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통용이 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말고 다른 곳에 만들기보다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영화를 찍고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영화를 찍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또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미처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어떤 얘기를 던지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동환 씨가 마지막 질문. 네, 저기 안경 끼신 분, 핑크 귀걸이 하신 분. 블루레인 한번 불러주실래요? 네, 동아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중국에서 왔는데, 네, 그래서 오빠한테 지금 그 영화 쪽에서, 지금도 영화 쪽에서 공부하고,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네, 지금도 영화 쪽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 네, 중국 대학교 지금, 네, 공부하고 있고요. 오빠는 그 단편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처음에 봤는데 네. 혹시 나중에 그런 단편 영화에서 출연하는 생각이 더 있나요? 출연 생각? 그 나오는 출연? 연출? 네. 연출 아니고 출연. 출연할 생각이 있냐고요? sure. 그럼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떤 장르 단편 영화 어떤 장르는 더 선호하는 거예요? 좋아요. 저는 중국 사극에 출연하고 싶어요. 황비영 번 남다를 가고. 그럼 지금 왜냐면 그 한중 합작 영화 되게 많아서 그럼 네.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한중 합작 영화도 나오는 있죠. 한중 합작 영화 만들어주세요. 시에. 시시해. 자, 이거는 번외 질문이었으니까 하나만 더 받도록 할게요. 감독님이 선택해 주시죠. 수많은 분들. 저기 가운데 있네요. 마이크 없어서. 마이크 없어도 된다고요? 뒷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일단 제 작품 이름이 과대 망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이랑 망상이랑 같이 접목시켰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본인이니까 트루먼쇼 같은 경우에도 감시당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감시를 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망상을 내가 과대 망상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좀 방관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여자한테 양다리 두 번이나 더 걸쳐봤고, 그러니까 강에 맞죠 제가.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양다리를 걸치진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 방관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돈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방관하다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들춰볼 땐 굉장히 확실하고 무섭게 거침없이 들춰보기 때문에 상대들이 당황하고 막 꼬리를 내리는 편이긴 한데 이제 살아가면서 느낀 게 너무 방관하고 살면 안 되겠다. 나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이 관계들마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든 일이든 우정이든 모든 관계에 뭐 가족 간에는 뭐 필요 없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과대 망상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안타깝게도 제 의심이 거의 99% 맞아 들어가서 일단은 의심하고 한번 접고 사람들을 대해요. 그래서 아직 혼자인가 봐요. 과대망상자 감독님은 어떻게 본인이? 동환 씨 얘기가 약간의 피해망상에 가까운 그 국가인권위원회 쪽에
진짜로 많은 문의가 왔었어요. 2012년도에 민간인 사찰 사건 기억나시나요? 2012년도에 그 민간인 사찰 이슈가 터질 때 스스로 내가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문의가 들어갔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인권위에서 한번 받아봤었고요. 그걸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몇몇 감독님들 그리고 몇몇 배우들이 실제로 사찰 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름 있는 감독님들 카톡이나 옆에 그리고 어떤 배우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갤럭시 쓰고 있는데 바꾸라고. 이제 100% 이제 배터리를 빼놓지 않는 한 다 도청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모 여자 가수의 선배가 그 양다리 거시가 오늘 주제 양다리 거시 양다리 거시 있었는데 그 지금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메일 내용까지 다 알더래요. 알고 봤더니 인도에 있는 핵방한테 500만 원 더 주면은 다 하루 만에 그 자료 정리한다는데요. 걔기 듣고도 좀 쇼킹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잘하고 하는 게. 저 그냥 이렇게 털릴 게 없는 게 그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해요. 그래서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피해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는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은 좀 갑자기 마지막 질문이 이제 약간 양자적으로 대충 어쨌든 결론은 슬프지만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않다는 거를 조금 인식을 하는 게 물론 치안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죠? 총도 없고 마약 흔하지 않고 가방 아무데나 놔도 새벽에 혼자 등산 가고 이런 거 안 하는 그렇죠. 새벽 등산 이건 10만 원의 과태료를 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 대단한 말씀. 하여튼 점점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의 상황들이 뭐 일어나고 있어서 꼭 과대망상만도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동아리 뮤지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자리도 이미 메꿔주시고 계실 거라고. 네, 오늘 맨날 봐요. 맨날 해요. 왜 이렇게 맨날 오면은 옷을 언제 사요? 저한테 못 사요. 소는 누가 키워? 소는 언제 줄게? 팬들의 의복까지 챙겨보는 고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끝이사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하여튼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